자, 여러분들 이제 녹화를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학의 네 좌표계 교실에서 설명도 하고 또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이제 조금 했었는데 설명이 그때 이제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작가, 독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학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총 5가지가 있었죠.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것을 문학의 네 좌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는 보통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것을 문학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영국의 평론가인 M.H. 에이브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한국에서 인용을 해서 문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이제 작품입니다.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항상 중심에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계, 작가, 독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소를 끌고 와가지고 작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이 중요한 거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입니다. 작품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배우느냐? 배우는 이유도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5가지 관점인 첫 번째 1번 해놨죠.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점인 표현론적인 관점 나옵니다. 두 번째 반영론적인 관점, 세계와 작품 사이의 관계. 독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에서 효용론 혹은 수용론적인 관점. 자, 이 관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다 끊었을 때 독자적으로 나오는 작품 중심으로만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절대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학작품의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 여러가지 지금까지 나온 4가지 중에 이것저것을 적당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종합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반영론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고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 빨간 표시를 해놓은 거 잘 보시면은 의도론적인 오류, 기계적 반영론, 그 다음에 적용 장르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의 오류, 자, 이런 것처럼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최종적으로 이런 것이다, 자,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표현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하면, 먼저 이 표현론적인 관점에 예가 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예가 되는 시가 김천수의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꽃이라고 하는 시, 자, 낭송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는 시를 보면, 자, 다시 여기에다가 내용을 쭉 써놨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전체 읽어보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김춘수 시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 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시는 나름대로 해석을 담아서 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수준쯤 될 겁니다. 많이들 읽어봤을 거예요. 그 동화도 역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적인 주제는 모두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본질적인 관계, 자, 이런 것을 김춘수가 시를 통해서 나타낸 그 시가 바로 꽃이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인다운 해석으로 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보통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이 시를 읽고 나서 그렇게 해석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런 구절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은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국인들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대단히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해석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자,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작가는 이 작품을 실존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썼다, 그렇게 나름대로 그 표현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가 읽어봤을 때는 실존주의 그런 거 전혀 모르겠고 남녀의 연애관계, 사랑, 이런 것들을 쓴 것 같다라고 독자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작가가 이야기하는 방금 김춘수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의도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네. 이 의도의 오류에 대해서 독자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두 그 관점에 의해서 어떤 해석이 맞느냐 네네네. 제가 하는 해석해 것은 드릴게요. 선생님 하세요. 한편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재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가 쪽에 치중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 너무 치중해가지고 독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정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오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붉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즉 종합주의적 관점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모두 종합해서 이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내재적인 관점, 두 번째는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내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 내부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겁니다. 문학작품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그것을 내재적 관점이다. 여기 3번에 나오죠. 자, 요건 이제 적용 장르의 한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이 절대주의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문학 종류, 모든 문학 장르, 모든 문학 장르에 이 절대주의적 관점을 모두 적용시킬 수가 없다. 즉, 절대주의적인 이런 관점은 시를 해석하는 데만 아주 절묘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장르에 한계가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언어, 구조, 이런 것들만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내재적 관점, 그리고 문학 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 세계, 독자, 작가, 이 바깥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 것들과 다른 것은 뭘까?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보기 1번 볼까요? 작품 속의 소재, 자, 작품 소개에 나오죠. 바로 절대주의적인 관점이다. 등급이 올라갔다는 건 뭐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재적 관점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역사적인 관점, 자체가 올랐다고요?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오는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작가가 작품을 썼을 때 나오죠. 작가죠. 그러니까 여기 작가가 나오죠. 표현론적인 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작품을 읽는 사람, 독자죠. 독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작가의 체험이, 자, 마찬가지 작가의 체험 나오죠. 작가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가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론적인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즉 외재적 관점이고, 나머지 한 개만 문학 작품만을 보는 내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거죠. 외재적 관점에 세 가지, 내재적 관점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 중에서 접근 방법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1번 문학 작품만을 봤을 때, 즉 내재적 관점을 찾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지난 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자, 구체적인 내용들 이번 시간에, 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번 주도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충실히 듣고 모르는 내용들 있으면 댓글도 달고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또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